글자가 이제 다이나믹으로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부딪히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은 새 프로젝트에서 보시고요. 자, 텍스트로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를 좀 여러 줄 입력을 할 거라서 내용을 좀 복사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 좀 인터미디에 포인트를 헬프로 열어볼 거고요. 짠. 글자를 좀 제가 구글에다 복사할게요.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요. 짠. 그래서 한글을 복사해서 넣을게요. 한글을 복사해가지고 텍스트 스플라인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이거를 일단은 하이트를 조금밖에 줄여주고요. 한 30 정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미들로 놓고서 이거를 줄을 좀 바꿔야 되겠죠. 줄이 그냥 바뀌진 않아요. 얘가 엔터로 줄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짠. 오케이. 이렇게 뭐 4줄 5줄 정도 35 정도로 조금 키워볼게요. 그리고 그 행간이죠. 버티컬 스페이싱 얘를 조금 띄울게요. 한 16, 18 정도, 18cm 정도 줄게요. 버티컬 스페이싱. 오케이. 약간 이제 좀 위로 올려주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제가 이걸 복사했나? 자, 한두 줄 정도 더 넣을게요. 5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글자가 이제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은 도미노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할 거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 밑에다 이제 플로어를 만들 거고요. 이제 거기서 한 요 정도, 네, 이 정도 높이로 일단은 좀 올려놓을 거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한 요 정도. 일단 다섯 줄 이상, 예, 만들어 놓으시고요. 폰트는 변경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맑은 코드 그대로 갈게요. 지금은 뭐 폰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너무 장식이 많은 폰트만 아니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좀 만들까요? 여기 플로어를 생성해 줄게요. 플로어를 생성해 주시고, 약간 색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머터리얼 재질을 어, 바닥 재질 하나 줄게요. 재질 하나 새로 열어 주시고요. 컬러를 약간, 바닥은 그냥 약간 베이지색 비슷하게 볼게요. 그냥 이거를 플로어, 바닥이 조금 진해야, 네, 글자가 좀 잘 보이겠죠. 일단 지금 입력한 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모 텍스트죠. 요거 텍스트는 기본 흰색으로 나오는 상태고요. 네. 뭐 흰색을 주셔도 되는데 뭐 그냥 색은 그대로 갈게요. 글자는 뭐 그대로 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얘를 충돌할 물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순차적으로 충돌을 시킬 건데요. 약간 사선으로 얘를 밀어볼게요. 그래서 큐브를 하나 생성할게요. 큐브를 생성하고 위로 올릴게요. 큐브를 좌우를 좀 얇게 할 거라서 사이즈 X를 20cm로 할게요. 그리고 위치는 왼쪽쯤으로 이동해 주고요. 한 요쯤. 카메라가 있나요? 오케이.
약간 돌릴게요. 지금 로테이트 툴로 해서 큐브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40도 정도? 45도? 45도 정도 놔볼게요. B축으로. 그 다음에 일단 위치를 이 정도에서부터 한 두 줄 정도? 이 정도에서부터 밀고 갈까요? 이 정도 위치에서부터 네. 일단 지금 플로어에서 플로어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시뮬레이트에 콜라이더 바디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트에 리지드 바디를 주시면은 재생하면은 이제 밑을 와장창 이렇게 무너지죠. 일단 요게 이제 기본 상태고요. 이렇게. 지금 0프레임으로 가도 글자가 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이거 이네이블을 한번 껐다 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패널이 와서 부딪히는 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네이블을 꺼줄게요. 텍스트의 다이나믹 태그 거기 이네이블을 잠깐 체크를 뺄게요. 자, 큐브가 이제 부딪히는 거로 할 건데 지금 0초에 X축 이동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0초에서 그 포지션 P 누르시고 일단 키를 3개 다 눌러 줄게요. 약간 비스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한 80프레임에서 우측으로 자 이렇게 이 정도 이동해 볼게요. 통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카메라가 지금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큐브에 그 포지션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는 렌더링 시에는 이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큐브 오브젝트 빨갛게 바꿔주시고요. 프레임은 지금 200프레임까지 늘려서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모션이 됐고, 그럼 얘가 이제 충돌을 하면은 충돌하면 떨어져야죠. 그래서 다시 텍스트에 있는 다이나믹 태그 enable 체크를 해주시고요. 충돌했을 때 발생되는 거는 여기 트리거에 보시면은 이제 온 콜리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저게 안 됐구나. 자, 요 큐브에다가 뭘 줘야 되냐면은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에 얘는 이제 충돌체로 해야 되니까요. 콜라이더 바디로 주시면 돼요. 콜라이더 바디. 왜냐하면 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볼링공 했을 때는 볼링핀을 때릴 때는 리지드 바디로 했죠. 그때는 이제 그 볼링공이 속도에 의해서 물리적인 속도로 가서 부딪히는 거였고 키모션으로 한 건 아니었죠. 지금처럼 키모션으로 부딪힐 때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바디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샤샤샥 순서대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어요. 무너뜨리기. 이거는 이제 자 지금 0프레임에서 다시 초기 상태 보시려면 이네이블 껐다 켜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니고 텍스트에 리지드 이네이블 껐다 켜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3D로 글자 같은 거 딱 보여주다가 글자 한쪽으로 팍 날려버리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안 보이는 물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쳐버리시면 돼요. 이제 에펙에서는 그 셔터로 해서 3D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보여주고 샥 한쪽으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C4D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딱 부딪혀서 날아가거나 밀려나거나 뭐 그런 느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는 온 콜리전 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밑에 있는 글자는 위에 있는 글자가 부딪히면은 그때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순차적인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만들 수 있죠. 자, 뭐 간단한 원리지만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 C4D로 뭐 광고 제작 같은 거 하실 때 이때는 트리거 온 콜리전. 그래서 이건 immediately 이건 벨로시티 픽은 속도 모션이 뭐 발생됐을 때 그런 거 관련이고요. 근데 요거를 여기서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first 탭에 가시면 지금 텍스트에 다이나믹 태그 다시 enable 지금 껐다 켰어요. 원 상태 하기 위해서 first 탭에 가면 여기 follow position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10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은 자 재생하면은 밀려났을 때 다시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댕글댕글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게 회전까지 되는데 팔로우 로테이션을 10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다시 짠 이렇게 얘들은 붙었어요. 이렇게 팔로우 로테이션을 더 올려볼까? 한 50 정도 줘볼게요. 그 리니어 댐핑, 앵귤러 댐핑이 이제 얘가 출렁이잖아요. 그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비율.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되죠. 팔로우 포지션을 20 정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밀려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얘가 더 빠져야 되겠다. 여기 좀 걸려있네요. 얘가 큐브. 아까 큐브를 80프레임에서 좀 더 빼줄게요. 확실하게 빼주고 다시 키를 줄게요. 포지션에 키. 확실하게 더 빼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떨어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샥 밀려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이거 걸렸네 여기가. 이런 거 걸리는 거 좀 방지하려면은 약간 그 자간을 좀 띄워줘요.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텍스트에 그 자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호리존탈 스페이싱을 한 4나 5 정도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4 정도, 4cm 정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뭉쳐지는 게 없죠.
붙어있는 글자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촥 밀려났다가 다시 모이는 것도 할 수 있고, 텍스트 가지고 이제 그런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밀려났다가 원상복귀 하실 때는 팔로우랑 팔로우 포지션, 로테이션 요 값을 높여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고, 이게 0이 되면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저장해 두시고요. 만약에 뒤에서 앞으로 날려버릴 경우는 물건을 뒤에다 놓으시고 앞으로 쳐버리면 되겠죠. 뒤에서. 많이 튕겨나가는 거는 바운스를 높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바운스가 낮춰져 있는데 한 90 정도 주시면은 이제 부딪혔을 때 팡 하고 튕겨나갈 거예요. 자, 2월 16일 이거는 글자 순차적으로 부서지기, 순차적으로 떨어지기. 자, 뭐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뭐 다이나믹 쓰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 폴리 FX를 배워볼게요. 일단은 새로 갈게요. 면을 조각 내는 건데요, 이거. 일단 기본 도형으로 한번 원리를 보죠. 토러스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토러스가 있고요. 이거를 일단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도나츠 같은 건데, 얘가 이제 그 폴리 FX가 여기 디포머가 아니라 여기 이쪽에 있죠. 예, 그 효과를 만드는 제네레이터 쪽에 있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게 얘는 이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일단 폴리 FX를 선택해 보시고요. 파란색은 경로가 어떻게 돼요? 도형의 아래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주게 돼 있어요. 밑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디포머 같죠? 디포머가 아니라 디포머가 이제 파란색인데 거기에 지금 풀 폴리 세그먼트가 있고 파셜 폴리 세그먼트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상태는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 이 자체에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값을 트랜스폼해서. 그럼 각 면들이 위치가 막 바뀌거나 로테이트 되거나 이런 식으로 면들이 다 조각나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면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아트적인 걸 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면이 막 물러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음악에 맞춰 변형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제로 놓을게요. 근데 얘는 이제 뒤에 필드가 있고 또 이펙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폴리 FX를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 플레인 이펙터 같은 거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인 이펙터를 주시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막 변하죠. 이거 이펙터는 하위로 넣지 않아도 되죠. 여기 보면 폴리 FX에서
이펙터 탭에 보면은 이제 플레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 클로너에서 쓰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폴리FX는 이제 디포머처럼 사용이 되지만, 예,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애들처럼, 예, 요 이펙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박쥐 같은 애예요. 예, 얘랑 또 다음 주에 배울 모 익스트루가 그런데, 그럼 이제 이 플레인을 준다는 건 뭐야? 필드 탭에 보시고요. 리니어 필드 줘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리니어 필드 주시고, 리니어 필드에서, 예, 보기 뭐, 예, 폴리 fx 값이 있나요? 리니어 필드에 있나? 아, 이건 좌표고, 아, 플레인에 있죠. 착각했네. 플레인의 파라미터 보시면 거기 y가 100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동을 한 거고요. x축, 예, x축 50, y축 50 이렇게 플레인의 파라미터에 약간 센티미터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리니어 필드 선택하시고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 변화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예, 플레인은 잠깐 끌게요. 플레인은 자, 폴리 FX 이펙터 탭에서 플레인은 요 빨갛게 잠깐 꺼주고 랜덤을 줘볼까요? 이펙터 탭에서 랜덤을 주시고, 이렇게 랜덤하게 흩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랜덤의 파라미터 값이, 50, 50, 50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그러면은 리니어 필드가, 예, 이런 식으로 랜덤의 리니어 필드가 섞여 있나요? 그건 아니죠. 폴리 fx의 리니어 필드. 이거 헷갈리니까 지금 폴리 fx에 속한 리니어 필드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랜덤에 랜덤 선택하시고 리니어 필드 주시면은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편이 쫙 흩어지는 폴리건이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랜덤에서 파라미터 값 x, yz 100으로 더 올려볼게요. x, yz 100cm로 더 늘려주시고, 자, 지금 폴리 fx에 속한 리니어 필드는 지워버리시고요. 랜덤의 리니어 필드, 그래서 x축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지는,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플레인도 살려볼게요. 플레인도 지금 폴리 fx에 플레인도, 예, 쳐주시고요. 플레인은 그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이제부터 스케일을 마이너스 1, 예, 스케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같이 가나? 자, 지금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보이죠? 예, 이것도 필드 지금 필드에서 리니어 필드, 리니어 필드를 줘보시고요.
플레인의 필드, 리니어 필드, 예, 이런 식으로 샥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이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링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샥 조각나거나, 예,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디포머에서 조각나는 것도 있었죠. 익스플로전 FX, 예, 그 다음에 뭐 셔터 이런 거 있었죠. 셔터, 익스플로전,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도형 같은 거 이렇게 면이 조각나거나 깨지는 거에 활용할 때는 이걸로, 예, 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어떤 모델링된 물체나 텍스트 등이 단계적으로 조각나거나 날아가거나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폴리 FX랑 그 다음에 프랙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좀 비슷한데 약간 기능상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디포머처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폴리 FX. 네, 오늘은 요걸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폴리 FX 다시 선택하시고 지금 오브젝트 탭에 보시면 파셜이 있고 풀, 얘는 지금 바코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풀 폴리 세그먼트 이걸로 놓고 보셔도 좀 랜덤을 이동했을 때 그냥 다 깨지죠. 네, 폴리 FX에서 파셜 이걸로 해도 똑같아요. 네, 네,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네, 이거는 잠시 후에 글자를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자, 얘는 이제 그 스플라인도 조각을 낼 수 있어요. 새 프로젝트에서 볼게요. 일단 스플라인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스플라인. 시네마 4D라고 써볼게요. 시네마 4D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한 150 정도 보고 미들로 놓을게요. 폰트는 그냥 뭐 그냥 맑은 고딕 볼드로 그냥 놓을게요. 네, 볼드체로 보고 약간 두꺼운 폰트로 하시고 얘를 그 파이프 글자로 좀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호리존탈 스페이싱 한 4 정도 줄게요. 자, 요 스플라인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할 서클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서클의 사이즈를 한 4cm 정도로 레디우스를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간만에 여기 스위프를 써보죠. 스위프를 생성해 주시고요. 서클이랑 텍스트 스플라인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폴리 FX가 어디로 들어가냐가 이제 중요하죠. 얘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폴리FX를 생성해 주시고요. 얘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글자를 기준으로 조각을 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거 제가 스위프 잠깐 꺼볼게요. 폴리FX를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텍스트 스플라인 밑으로, 네. 그리고 폴리FX는 그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하면 글자가 한자씩 떨어져요. 네. 자, 폴리FX 선택 상태에서 랜덤을 줄게요. 네, 아래 랜덤 이펙터. 자, 랜덤을 주시면은 지금 랜덤 기본 파라미터가 50, 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50cm씩 양 글자 스플라인이 이동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스플라인도 조각을 낼 수 있어요. 랜덤에 대한 경우의 수는 그 랜덤의 이펙터 시드로 그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스위프를 다시 켜서 볼게요. 스위프 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졌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글자가 다시 원상태로 모이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걸로 잡으시면 간단해요. 뭐 필드 쓰실 필요 없고 스트렝스를 이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모이는 건 이걸로 이렇게 키모션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다시 폴리 FX 선택해 볼게요. 폴리 FX에 이제 오브젝트 탭에 보시면은 이제 모드가 있죠. 요거 풀 폴리가 있고 이제 파셜 폴리 스플라인. 이거는 이제 밑에 옵션은 스플라인을 가지고 조각 낼 때만 유용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파셜 폴리 스플라인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갑자기 무슨 가래떡이 아니라고 떡볶이 떡 자른 것처럼 이렇게 되죠. 파셜 폴리. 잠깐 스위프를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기준이냐면은 어, 얘가 기준이에요. 이거. 그 텍스트 스플라인에 보시면은 잠깐 랜덤 값을 좀 줄일게요. 랜덤 값을 한 3% 정도로 볼게요. 스트렝스를 조금만 떨어지는 상태로. 텍스트 스플라인에 보시면 그 인터미디에 포인트가 있죠. 요 기준이에요. 얘가 이제 내추럴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추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좀 되죠. 근데 이제 약간 자연스러운 일정한 간격, 내추럴. 유니폼은 이제 정확한 센치 간격대로 자르는 거. 여기 유니폼은 정확한 간격으로 자르는 거. 균등하게 자르는 거. 어댑티브는 직선은 그냥 한 방에 가고 곡선은 잘게 쪼개는 게 어댑티브. 섭디바이드는 제일 세밀하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에 따라서 나는 글자를 이렇게 완전히 뭐, 뭐지 떡국떡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겠다 하면 어댑티브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추럴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 유니폼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스플라인의 그 세그먼트가 나눠지는 그 인터미디에 포인트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파트가 나눠지는 그 설정이에요. 파셜 폴리 스플라인. 그래서 풀 폴리 세그먼트는 그냥 이 각
각 스플라인 하나가 통째로 묶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폴리 FX는 폴리건뿐만 아니라 스플라인도 조각을 낼 수 있는데, 스플라인이 조각 날 때는 파셜 폴리로 하셔서 요 텍스트 스플라인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스플라인도 조각을 낼 수 있는데, 그때 인터미디에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몇 가지 폴리 FX의 옵션들을 좀 살펴봤고요. 잠깐 이거는 중간 저장하죠. 2월 16일 폴리 FX 스플라인. 자, 응용 예제를 해보죠. 그럼 오늘의 응용 예제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모이는 거, 반대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트랩 코드 폼처럼. 일단 새로 갈게요. 타이틀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게요. 일단 텍스트 뭐 다른 글자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CMFD로 해볼게요. 폰트는 좀 두꺼운 거로 에리얼 볼드로 할게요. 하이트는 150으로 해서 얼라인은 미들로 놓을게요. 뒷부분 두께를 좀 줄 거고요. 뎁스를 한 55 정도? 50cm 정도 줘볼게요. 뎁스를. 그 다음에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지금 세그먼트가 이제 이렇게 직선인 부분은 그냥 통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 하나의 면으로 된 부분은 조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일단 인터미디에 포인트, 요거를 सब디바이드로 하시면은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सब디바이드나 어댑티브. 어댑티브는 근데 직선이 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유니폼도 할 수 있는데, 유니폼은 얘가 이제 간격이 좀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깎여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안 좋아요. सब디바이드로 하시고, 맥시멈 랭스로 좀 조절하면 돼요. 맥시멈 랭스를 한 6이나 7. 너무 모래알 같이 할 건 아니라서 글자가 망가지지 않는 정도에서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맥시멈 랭스 한 8 정도 놓을게요. 그러면 조금 큰 조각도 뭐 있어도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됐고, 앞뒤는 캡스탭으로 가서 거기에서 밑에 보면 캡스 타입이 엔곤인데, 이거를 레귤러 그리드로 바꿔주시고, 쿼드랭글로 할 수도 있는데,
레귤러 그리드 하면은 이제 밑에 옵션이 있죠.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를 좌측하고 좀 맞춰보면 돼요. 좌측 라인하고 높이를 한 8? 쿼드 도미니언트. 요게 깔끔하죠? 이거 삼각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뭐 삼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9, 10, 9 정도로 하면은 지금 요거 사이즈 그래서 그 밑에 코드 도미니언트 이거 체크해 주시면은 웬만하면 네모를 유지하려 그래요. 이렇게. 음. 오. 얘랑 맞추면은 되겠구나. 8? 그럼 얘가 8이면은 캡스에서 8로 하면은 높이가 잘 맞나? 대충 좀 맞추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 그 캡스 타입의 사이즈 8cm로 하고, 오브젝트의 그 맥시멈 렌스도 8cm로 하고, 그러면 이제 좌우 앞뒤가 대충 줄이 좀 맞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지금 빠졌는데, 어, 캡, 그리고 아까 오브젝트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섭디바이드. 뎁스의 섭디바이드. 얘도 앞뒤로 Z축도 나눠야 되니까 한 6개? 7개? 7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Z축 그 세그먼트는 여기 섭디비전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Y Z축 면의 폴리건 개수를 이제 충분히 늘려줬죠. 오케이. 됐고. 바닥을 하나 만들게요. 지금은 그냥 플로어로 볼게요. 플로어 하면은 밑에 딱 맞으니까 재질을 생성할게요. 머티리얼 매니저. 지금 바닥은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요 플로어 재질은 컬러를 화이트로 해서 플로어에 줄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재질 하나 복사해서 이거는 텍스트는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뭐 보라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글자에 일단은 색을 하나 주시고 약간 광택 있는 색으로 좀 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은 기본 색을 좀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자.